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이론에서요. 여섯 번째 부가세 정리 중에서 매입세 공제와 납부세 계산이라는 항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는 매출세액과 관련된 거, 과세표준에 대한 거 설명을 했고요.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매입세액이 된 것인데 첫 번째가 타이틀을 보니까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기타 공제 매입세액,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아마 요 4번 항목이 여러분들한테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랍니다. 일단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긴 하겠지만 이 항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순서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매입세액을 보시게 되면 우리 부가가치 그 신고세 신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잠깐 캡처를 해놨어요. 여기 매입세액에서는요, 매입세액에서는 많이 알다시피 매입 세금 계산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일반 매입세금 계산서 받은 경우, 그다음에 매입세금 계산서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에 관련된 세금 계산서 받은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하시는데 요 시험 문제도 지금 세무 1급에서도 실기에서는 자주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입 세금 계산서는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예정신고 누락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거, 얘는 지금 뭘 해준다는 뜻이에요? 기타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매입세,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얘는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팔 때 면세 품목을 사왔으니 매입 세액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근데 판매할 때 반대로 매출세액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가세법에서는 의제 매입세액으로 실제로 면세 품목을 사왔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계산해서 그만큼을 공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니 여기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폐점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의제 매입세액은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대부분 음식점들이 많이 해당이 돼요. 식품류 관련돼서 뭐 제조업도 속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음식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음식과 관련된 제조업도 식품류 또 여기 의제매입세 공제에 포함이 되더란 말이죠. 식품류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면세 품목들이에요. 그러면 음식과 관련된 면세 품목들을 갖다가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팔게 되면 예제로 뭘 얘기하면 여기 치킨, 후라이드 치킨 좋아하시나요? 치킨 사갖고 오면은 치킨집에서 지금 생닭을 갖다 사갖고 오겠죠? 그럼 그 닭고기는 사갖고 올 때 면세 품목이잖아요. 그러면 사갖고 오게 되면 그 증빙서류로 뭘 받아요? 계산서를 받겠죠. 계산서를 받으면 계산서에 매입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후라이드로 만들어서 팔게 되면 그때는 가공이 된 거기 때문에 판매되는 후라이드 치킨에는 거기 판매가 2만원짜리라 그러면 2,000원 매출세액이 붙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액은 없고 매출세액만 발생하니까 부가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파는 경우에는 그 매입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계산해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의제 매입세 공제인데, 그럼 면세 품목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파는 그 업종이 꼭 음식점만 있어요? 이런 것도 있더래요. 재활용 여기 폐자원도 어디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재활용 폐자원도요, 살 때 얘 면세 품목이에요. 근데 얘를 갖다가 판매하게 되면 과세 품목이 된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지금 여기 재활용센터라는데 혹시 아시나요? 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에서 파는 것들은 다 면세 품목들이에요. 지금 세금이 없다는, 부가세가 없다는 뜻인데,
대표적으로 종이 박스 많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이죠. 종이 박스를 갖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박스 종이들 주엄주엄 모아다가 재활용 센터에다가 팔죠. 그죠? 그 개인한테 사드리는 거니까 다 면세란 말이에요. 종이 자체는 면세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재활용이나 피자원 같은 것들은 이렇게 면세로 사드리고, 그 모아놓은 종이들을 누가 가져갈까요? 박스, 휴지, 종이 이런 것들 누가 가져가요? 아, 그냥 다 버려요? 태워? 근데 돈 주고 사요? 그럴 리가. 모르죠. 왜 몰라요? 배웠는데. 글자만 배웠지 그런 사례를 갖다가 잘 들어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재활용센터, 옛날에는 고물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우아하게 재활용센터라고 부른단 말이죠. 거기에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최소한 종이들 있잖아요. 그걸 큐빅, 누르는 걸로 압착해서 네모나게 만든 다음에 길을 갖다가 휴지 만드는 회사에서 사가요. 그 종이들을. 그 종이를 사간 다음에 이따만한 통에다 넣고 화학약품 처리해서 걔네들을 잉크 묻었던 것들 다 탈색시키고, 종이는 어차피 성분이 펄프예요. 나무란 말이에요. 물에다가 풀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물질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탈색 다 하고 걔네들을 건조시켜서 판판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구멍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볼록 들어가죠.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올록볼록 엠보싱 화장지를 이따만한 두루마리로 쫙 뽑아내요. 그리고 커팅기로 나올 때 띵띵띵 자르면 여러분이 쓰는 두루마리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휴지 살 때 부가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휴지가 무슨 면세 품목이에요, 그거? 과세 품목이에요. 그러면 종이를 사다가 그렇게 휴지를 만들어서 팔 때는 과세 품목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의제맥 공제신고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면세 품목 사다가 과세 품목 만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공제되는 퍼센테이지만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업종만 다르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여서, 대부분의 여러분 세무 2급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여기 의제맥을 갖다 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재활용 표준 어떤 게 거래처가 훨씬 많겠어요? 업종, 사업체가. 얘가 월등 많겠죠. 그럼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것을 시험 문제로 내지, 우리 주변에 휴지 만드는 회사라든지 재활용 센터 개가 많아요? 음식점이 많아요? 그럼 시험 어떤 걸 내겠어요? 바라나 말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계산 방식도 같습니다. 세무 2급 때 보셨다면 아시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하나 추가해서 설명해 드릴 것이냐면, 면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 사업 전환할 때 그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재고 매입세액도 기타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이 돼요.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우선 세금계산서라는 매입세액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리하는 것 중에, 여러분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되고 있느냐면요, 매입세금계산서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매입세 공제를 해주죠. 근데 그거 공제해주는 근거가, 이유가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 사용하고, 그 결과로 재화를 사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차별 세금학교표 지출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지켜야지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안 지켜주죠. 첫 번째, 얘를 안 지키면 어디에 해당돼요?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간주공급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 못 받겠죠.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 만약에 오류, 누락되면 그것도 공제 안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매입세 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요거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했니 본다면 잠깐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73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고 요걸 얘기해 줄 거고요. 두 번째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나와 있죠. 의제 매입세액은 뒷부분에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건 설명하면서 해주면 되겠다. 자,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 의제 매입 세액부터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 세액 순서가 여기 안 나와 있네. 잠깐만요. 순서가 좀 바뀌어 있네. 자,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지금 요 내용들은요, 지난번 그 세무 2급에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할 때 제가 예를 들으면서 작성해 놓은 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세무 1급의 교재에서는 순서가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꺼번에 설명하면서 여기 교재에 있는 것도 포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면세품목 우리 아까 치킨 가게 생각해서 얘는 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닭을 사다가 치킨으로 프라이드 치킨으로 할까요? 프라이드 치킨 으로 만들어 팔게 된다면 닭은 면세품목이어서 매입 부가세가 없고 프라이드 치킨은 팔 때 가공이 됐으므로 부가세가 있더란 말이죠. 혹시 숫자로 얘기해줘요? 닭을 사갖고 올 때는 명세품목 계산서 받고 10,000원 이렇게 사왔어요. 판매할 때는 프라이드 치킨이니까 20,000원 이렇게 받았다고 치고, 그 다음에 부가세 매출세에 2,000원, 그래서 22,000원에 소비자한테 팔았다란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매출할 때는 매출세액이 발생했지만 매입할 때는 매입세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 10,000원 중에서 여차저차 이 의제매입 공제신고서로 작성을 했더니 지금 부가세가 얼마가 계산이 됐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계산됐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9,000원이 공급가액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원재료가 되는 것이죠. 원재료가 될 것이고 1,000원만큼은 뭘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의제매입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계산된 이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이 작성의 내용이고, 의제라는 뜻은 앞에서 우리가 부가세 배웠던 간주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보겠다는 말. 한자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그래서 의제 이렇게 보겠다. 간주 얘기 나오면 매출세액 얘기하는 거고 의제 얘기 나오면 매입세액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세요. 자,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이런 해당되는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업종이 주로 어딘가 봤더니 음식점이 있더래요. 근데 음식점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유흥업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이런 곳들은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보통 음식들은 면세품목이 대다수잖아요. 뭐 쌀이라든지 채소류라든지 어류라든지 고기라든지 다 이 면세품목들이다 보니까 개인한테는 몇 퍼센트를 공제해 주겠다? 108분의 8만큼, 법인은 106분의 6만큼, 유흥업소는 102분의 2만큼, 이만큼을 갖다가 계산해서 공제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 표시를 안 해놨는데요. 여기 개인인 경우 108분의 8인데 이 개인 사업자 중에서 2억 거기 써있죠.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인 좀 더 영세한 사업자들 얘기하는 거죠. 과세표준 2억 이하인 일반 사업자는요. 일반 사업자는
얼마까지 해주겠다? 109분의 9까지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안 보인다. 그래서 109분의 9까지 해준다고 지금 거기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은 음식점인 경우에는 이런데, 여러분이 세무 2급에서도 우리 회사는 지금 법인이라는 제조업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이론 문제에서 말로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였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무 2급에 대해서 의제 및 공제신고서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는 이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제조기업은 여기 의제 및 공제 세액을 갖다가 얼마큼 해준다? 104분의 4만큼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도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업자들은 그 공제율이 102분의 2만큼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실기로 작성할 때 이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다 지금 매입이란 말이죠. 매입한 것에 대해서 이만큼 공제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매입한 금액은 금액 한도액 없이 무조건 2%를 다 공제해 주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장사를 하려고 하면 면세품목 사갖고 온 금액이 있겠죠. 면세품목을 사갖고 와서 걔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판 금액, 매출 한도 금액에 법인은 몇 %? 매출 한 금액의 과세 표준의 40% 한도 내에서 이 금액들을 갖다가 공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놓은 것이고, 사실상 여러분들은 여기 의제 및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프로그램에다가 해당되는 자료 그냥 입력만 하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이런 걸 계산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차후에 실기할 때 이 프로그램에서 이 금액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 배웠던 것들을 체크하면서 받으면 이론에서도 보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뭐라 그랬었어요? 의제 및 공제 신고서에 대해서는 교재에서요 173페이지하고 174페이지에 그 요약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3페이지에서는 의제 매입세액, 그 다음에 기업의 취지,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 그 다음에 그 17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음식점인 경우 유흥업소는 102분의 1 공제율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108분의 8. 근데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면 109분의 9까지 해줍니다. 법인사업자는요 106분의 6 해준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 중에서도 중소기업 제조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제조업체는 주로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출제가 되는 대상이 되겠고요.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제조업체는 104분의 4 해준다 그랬었고, 중간에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거기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요런 제조업자들은요 106분의 6까지 해준대요. 보통 이런 업자들은 우리 전통 제과 만드는 거죠. 쌀과자라든지 명절 때 떡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네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다른 그 제조업보다 2% 더 많이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외 102분의 2 일반 기업들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공제 한도는 다른 거 볼 거는 없고요. 거기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법인 기준, 우리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40%라는 거, 한도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제 매입세액의 통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거기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은요 다른 건 관두고 103분의 3과 110분의 10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은 103분의 3 3%이고요. 중고자동차 원래는 얘가 109분의 9였었는데 재작년인가 세법 개정되면서 아싸리 10% 매입세 하는 것처럼 110분의 10으로
그 퍼센티지가 올라갔답니다.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보시게 되면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 뭐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얘도 그냥 그 내용은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잠깐 쉬셨다가 거기 17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4가지에 대해서 공통매입세까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에서요 176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통 매입세액의 암등계산이 아니라 쏘리 175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것은 매입세액인데 공제 안 해준답니다. 또는 일부 공제 안 해주게 되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걸로 봤을 때에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항목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즉 불공내역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공통 즉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이 문제 하나요. 이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서는 다음을 계산해 주세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해당되는 것 중에 과세사업, 면세사업 같이 겸용하는 이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예를 들었던 TV 그걸 사갖고 왔다면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것이고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그 부가세를 공제해 주지 않겠다. 그거 한번 계산해 봐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시고 회계 처리해 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할 때 이 안분이라는 말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정신고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안분계산이라는 탭에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공통매입세액 정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것은 여기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탭에다가 계산을 해서 입력해 주세요. 이런 뜻. 마지막으로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이라는 것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들일 경우에 그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들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줘야 되는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되는지를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 4가지가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의 한 탭에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들어가 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걸로 보여드리면 바로 요 탭이에요. 지금 제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들어가 있는 탭은 크게 첫 번째 파트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얘는 불공사유라고 썼고요. 두 번째 탭에서 작성해야 될 것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란 말 들어가 있죠. 이 탭에서는 예정신고 때 발생한 것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부가가치세 무슨 신고요? 예정신고 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파트에 보시게 되면 공통매입세액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산내역이라고 나와 있죠. 정산내역은 확정신고 때에는 여기 탭에서 확정신고 때는 여기서 입력을 해주세요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 예정신고 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얘는 확정신고 때만 입력하는 팁이에요. 확정신고 때만 입력이란 작성을 해 주는 것인데 여기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내역이 됐던 정산내역이 됐던 여기서 입력해야 될 내용들은 보편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원재료인 경우에요. 원재료를 사다가 여기 공통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여기서 입력을 해달라고 하고, 때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V처럼 감가상각 자산도 여기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기 문제에서 어디에서 이거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간단하게 이쪽은 원재료들이면서 주로 1년 이내에 소비가 되는 것들은 여기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은요 1년이 넘는 그런 자산들을 공통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여기서 작성을 해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원재료가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까는 그 병원하고 그 다음에 요양원을 갖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나마 지난번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자세히 그 예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에서 이 네 가지 탭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여드렸으니 그 다음에는 자, 요거 갖고 한번 설명을 천천히 할 테니까 이해하는 데까지 한번 받아들여 봐 주세요. 자,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품목은 원재료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과세사업, 면세사업 구분을 해놨죠. 근데 이제 원재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세사업에서는, 면세사업에서는 무엇을 다루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과세사업에서는 여러분들 그 화장품 케이스 아시죠? 여러분 많이 쓰는 거 화장품 케이스가 대부분 종이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화장품 이렇게 포장하는 케이스, 화장품 케이스는 면세 품목인가요? 그리고 전혀 면세 품목과 관계없죠. 이거는 화장품 케이스. 그 다음에 면세 품목 중에 책은 면세 품목이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 회사의 사장님은 지금 이 회사에서 한쪽에서는 종이를 가지고서 화장품 케이스를 만들어 팔고요. 또는 또 한쪽에서는 책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재료가 뭘까요? 여기 원재료 공통으로 사용되는 거, 화장품 케이스 만들 때 또는 책을 만들 때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는 뭐가 되겠습니까? 종이가 되겠죠. 그래서 종이를 갖다가 사갖고 왔어요.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했느냐면 여기 공급가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는 얼마가 돼요?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원재료를 지금 매입세금 계산서 받고 사갖고 왔는데, 종이를 공급가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는 10만원. 그러면 이 부가세는 매입세액이니까, 원재료 사올 때 사올 거면 매입세액이니까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10만원 다 공제 받아야 될까? 아니면 다 공제를 불공으로 처리해야 될까? 그걸 모르겠는 거야. 왜? 얘는 지금 이 원재료는 어디에도 사용되니까 두 군데 다 공통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과세에 사용된 만큼은 요 부가세 매입세액을 10만원을 공제 받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면세에 해당되는 만큼은 공제 안 받으면 되겠죠. 이해됐어? 자, 그럼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얘를 어떻게 쪼갤까? 기본이 다 50대 50, 5만원씩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많이 제시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과세표준이에요. 이 원재료를 가지고 장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가세 기간 동안에 판매를 했겠죠. 그거 비율대로 이 매입세액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분할하는 뜻이, 그러면 여기 과세, 종이인 원재료를 사다가
화장품 케이스를 갖다가 얼마치 만들어 팔았느냐면 6,000원어치 만들어 6,000원은 계산이 너무 작잖아. 장사 안 되지 이렇게면 60만 원어치 판매를 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책도 만들어 팔았대요. 이 원재료 사갖고 온 걸로 책은 얼마를 만들어 팔았대요? 40만 원어치 만들어 팔았대요. 그러면 이 원재료를 사다가 이 회사는 총 얼마를 버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총 공급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과세표준을 설명을 해줬어요. 나누는 기준은 이 과세표준 또는 공급가액으로 이 매입세액을 계산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매입세액을 10만원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전체 매출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는 100만원이죠. 100만원 중에서 과세에 해당되는 건 몇 퍼센트? 아니 얼마? 60만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100만 분의 60이니까 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죠. 10만원 중에 60%는 얼마가 돼요? 6만원 되죠. 6만원만큼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 40만원은 4만원이게 되겠네. 10만원 중에서 화장품 케이스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6만원. 그 다음에 책에 해당되는 면세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 4만원. 얘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얘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매입세액은 얼마가 발생했는데? 1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얘 구분하는 걸 배웠어요. 자, 6만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제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 4만원은 공제받으면 안 되고 얘는 이만큼을 원재료로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눈 동그랗게 뜨고 집중하셔야 돼요. 얘를 공제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 금액만큼을 우리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포인트는 지금 공제 안 해주는 게 포인트니까 이 4만원만큼을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자, 여기 설명 보세요. 자, 원재료를 매입했어요. 공급가액은 얼마? 100만원. 100만원. 세액은 얼마? 10만원. 바로 이 매입세액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매입세액을 갖다가 전체 금액을 얼마라고 그랬냐면 여기 과세사업에서 아까 여기 제가 60만원, 40만원 설명한 거 있죠. 과세사업에서의 매출액은 얼마래요? 과세사업에서의 매출액은 400만원이라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면세사업에서의 100만원은 바로 얘를 뜻하는 거죠. 그럼 전체 매출액은 얼마예요? 500만원이죠. 자, 그래서 과세사업에 대한 거는 500만원 분의 400만원 하게 되니까 10만원 중에서 얼마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8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00만원에 100만원 하니까 면세사업 부분이죠. 얼마는 공제를 못 받아요? 2만원은 공제를 못 받는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공통 매입세액으로 사갖고 온 이 원재료를 갖다가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하면 처음에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 처리하지 않고 그냥 과세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금 계산서를 공급가액은 얼마? 100만원, 매입세액은 얼마? 10만원인 이 매입세액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부가세 코드는 51번, 공급가액은 100만원, 세액은 10만원 이렇게 입력하게 되겠죠. 그럼 분계는 어떻게 나와요? 밑에 100만원만큼은 원재료,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돈 아직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 110만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고 보니까 과세로 이게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부가세 대급금이 이렇게 나오게 한다는 것은 다 공제 받은 걸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이 지금 계산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과세로 처리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입금 10만 원 다 공제 받는 걸로 처리해 놓은 거잖아, 지금. 근데 이거 다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얼마는 빼버려야 돼. 여기에 해당되는 2만 원은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면세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부가세 대입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8만 원이야. 지금 얼마 돼 있어요? 10만 원 돼 있으니까 얼마는 빼줘야 된다? 2만 원만큼은 요 계산하고 나서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원재료에 다 포함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실제 원재료에 대한 그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100만 원에다가 2만 원이 포함되니까 102만 원이 원재료고, 그다음에 부가세는 얼마가 8만 원이 돼서 결국 현금 110만 원 나간 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방법은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공통 매입세액으로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를 과세 처리한 거예요. 이거 매입세 공제 100% 다 받는 걸로.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2만 원만큼은 면세사업 분임으로 부가세 대급금에서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만큼을 빼주고 차이나는 만큼을 다시 원재료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걸 한번 더 들어봐요. 근데 이번에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회계 담당자가 불공처리를 해버렸어. 불공처리를 해버리시게 되면은, 불공처리를 하게 되면 분기가 어떻게 돼요? 그냥 원재료로 다 110만 원 처리되죠. 부가세 대급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 다음에 현금 110만 원 내보내는 걸로 했단 말이죠. 자, 근데 부가세 대급금을 갖다 다 지금 한 푼도 공제 못 받는 걸로 처리해버렸는데, 계산해보니까 얼마는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8만 원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 부가세 대급금 2만 원이 아니라, 숫자가 잘못됐네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금액이 얼마가 돼야 돼요? 8만 원이 돼야 되죠. 8만 원을 하고 원재료는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제가 숫자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반영해서 여기다가 다시 쓰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8만 원. 그 다음에 원재료는 얼마큼을 빼준다? 8만 원, 이거 8만 원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면세와 과세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다 과세 처리합니다. 다 공제 받는 걸로 해놓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할 때 그 부가세 면세 부분 있죠? 그거 계산해서 그 금액을 빼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면세를 계산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내용을 알면 과세가 됐던 면세가 됐던 자기가 알아서 졸락주물락하고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이 내용 모르면 이 분기 처리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프로그램 자체가 뭘로 처리하게 계산하게 돼 있다? 면세 금액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면세 금액은 부가세를 갖다가 공제해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을 빼는 요 계산 금액을 그 부속서리에서 작성하는 표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쓴다. 근데 여러분이 예전에 TAT 2급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것 교재 설명에 이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공사항이 있어. 그러니까 불공 처리했던 건데, 여기 K랩에서는 불공사항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과세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어려운가요? 그래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돼서 과세사업, 면세사업 대표적인 건 원재료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공통매입세액에다가
여기 감가상각 대상 자산 그런 거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넣는 거 여기서 문제에서 아예 하라고 그러면 넣으면 되는 거지만 그다음에 요 내용들을 갖다가 차분히 복습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76페이지에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마지막 파트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요거는 시간상으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재에서요. 176페이지에 밑에 동그라미 2번 여기 나중에 같이 해버리면 좋겠네요. 아까 여기 상각률이라든지 경과된 과세기간에 요건 설명했었죠. 요게 여기서 사용되는 거예요. 물론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도 사용되지만 여기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거 다음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때 요거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신고고 공통매입세액이고 여기 요 항목이 그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과세사업, 면세사업 겸용할 때 예정신고 때는 거기 안분계산에다가 그다음에 확정신고 때는 정산내역에다가 입력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거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금요일날 178페이지 보시게 되면 납부세액의 재계산 유형에서 설명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납부세액, 환급세액에 대한 것들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가능하면 이 파트를 1시간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나머지 항목들도 다 마무리해서 부가세는 끝내는 걸로 지금 제가 스케줄을 잡아놓도록 할게요. 부가세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저기 준비해야 될 거 원가계산이거든요. 원가계산도 지금 제가 PPT 만들어 놓고 있는데 세무이금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세무이금용으로 좀 바꾸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부가세가 마무리되면 부가세 먼저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